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일봉 차트인데요. 다우존스가 지난 주 금요일 날 2.47%나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죠. 현재 다우존스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2.3%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요. 다우존스만큼은 강하지는 않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씩 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2.37%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21선 위를 올라타고 이제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는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세가 나오면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우존스의 월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빨간색 선이 60개월 이동평균선입니다. 60개월이면은 5년치죠. 5년 평균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도 보면 다우존스가 지금 60개월 이동 평균선 근처에 오면은 좀 반등이 나왔고, 코로나 때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죠. 예,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악재 때문에 지금 올해 내내 빠졌고, 지금 60개월 이동 평균선 여기 근처에서 이제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라고 하면 증시가 어느 정도 조금 빠졌다, 얘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보시면 지금 코로나 때 60개월 이동 평균선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왔고, 현재는 또 많이 빠져서 60개월 이동 평균선까지 내려왔었죠. 저는 과거 이런 패턴들하고 좀 대입을 해보면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조정이 나왔다. 실질적으로 많이 빠졌죠. 내년에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만 그걸 감안해가지고 이미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S&P 500도 보시면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이동평균선을 잠깐 깼다 올라왔고, 얘는 거의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내려온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미국 증시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만큼 했다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보이는 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하고 V자 반등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V자 반등은 나올 수가 없겠죠.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 기간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급락해서 내려가기보다는 지금의 모습으로 보면 박스권 횡보의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홍콩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홍콩의 항생지수가 무려 6.36%가 급락을 했는데요. 지수가 마이너스 6% 급락을 했다는 것은 개별 종목으로 보면 대부분 한 마이너스 10% 정도 전후에 급락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악재가 뭐였어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이게 악재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 홍콩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보다는 경제가 점점 더 둔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급락이 났습니다. 기존의 홍콩 증시의 모습을 보시면 계속 추세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어요. 안 좋다가 한 방에 훅 떨어지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추세라 그랬죠. 추세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들, 추세가 하향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바닥이다라고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하 1층 밑에요, 지하 2층이 있어요. 지하 2층 밑에 또 지하 3층이 있습니다. 지하 3층도 지하 4층도 있을 수 있어요. 어디가 바닥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세에,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추세가 우하향하는 종목은 바닥이다라고 섣불리 들어가시면 오랫동안
고초를 세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이 지수처럼 종목이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홍콩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시진핑이 집권하는 그 시기에는 홍콩 지수가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계속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홍콩 지수는 지금 많이 빠졌다고 또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이거는 좀 관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 미국이 좀 강하게 반등하면서 우리나라 좀 반등했습니다. 코스피가 1%대 반등을 했는데 지금 9월 30일 날 저점을 잡고 지수는 안 빠지고 있어요. 그냥 옆으로 횡보죠. 그냥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횡보예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면 지금 오늘 좀 반등 2% 반등을 했지만 바닥권에서 이렇습니다. 박스권 횡보. 우리나라 증시도 V자 반등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경기가 지금 둔화해서 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시장이 V자 반등을 한다?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뭐 엄청나게 돈을 뿌린다, 유동성이다. 이러면 하겠지만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긴축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막 푼다?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의 모습은 앞으로 상당 기간 옆으로 박스권 횡보의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글로벌 상황들이 안 좋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나토하고 미국이 한편,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한편 되면서 또 신냉전 시대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국 우선주의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진영이다까지 하죠. 그럼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 그리고 내년에 경기 침체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라는 그런 위협. 시진핑 정권 내에서 침공을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글로벌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지수는 어떤다? V자 반등은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냥 옆으로 횡보입니다. 거의 급락만 안 나오면 됩니다.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율의 모습을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5점 부근에서 계속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환율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막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옆으로 이제 좀 횡보를 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오른 게 달러가 강세죠. 킹 달러가 됐죠. 이 킹 달러가 단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하니까. 금리를 인상을 하면 돈이 미국으로 계속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금리가 높으니까 이쪽에 예금을 많이 할 거예요. 금리에 따라서 돈이 움직이는데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니까 미국으로 돈이 몰리면서 킹 달러가 된 겁니다. 근데 미국의 지금 뭐 11월 달 FOMC 회의는 지금 자이언트 스텝 예상하고 있고 12월은 지금 빅 스텝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3.25죠. 3.25에서 자이언트하고 빅 스텝을 하면 1.25를 더합니다. 그러면 4.5%가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예상치로 보면. 그러면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만큼 올랐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올라간다 해도 올해처럼 빠른 속도로 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오른다 해도 이제 0.25% 이렇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왜? 물가를 잡으려다가 경기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못 올려요. 그런다고 하면 이제 이 달러가 이제 강세에서 약세의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종목들 한번 볼게요. 지금 보여드린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아침에 보여드렸던 홍콩 지수하고 유사하죠. 추세가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하라고 그랬습니까? 이죠.
바닥권에 있다고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여기 밑에 또 바닥이 있을 수 있어요. 추세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추세가 무너지는 종목들은 절대 여러분들이 만지시면 안 돼요. 카카오뱅크 이런 모습이죠. 대한항공, 항공주 여전히 그냥 힘을 못 쓰고 그냥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게임즈의 대장이었죠 한때는. 자, 이 종목 보세요. 완전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해운주 중에 HMM 대장주 또 보시면 지금 작년에 고점 찍고 어때요? 계속해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그리고 SO1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KB금융 금융주도 이제 금리 인상하면 수혜주라 그랬는데 금융주도 어때요? 그냥 해가 우하향하자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는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지만 이 종목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여전히 바닥권이지만 어디까지 빨릴지 모르겠어요. 절대 만지시면 안 돼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이렇게 무너지면은 회를 회복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절대 만지시면 안 되고 현대차는 오늘 또 제점을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동차는 중간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삼성전자가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한번 봐볼까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51조 6천억 대였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48조 대요. 자, 영업이익이 어때요? 둔화되죠? 내년에 볼까요? 내년에는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37조입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10조 정도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완전 경기 침체예요, 침체. 반도체가 이런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죠. 삼성전자는 많이 빠졌지만 된다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런 대표 종목들은 추세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어때요? 우하향이죠. 하향 추세 잘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종목들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현대일렉트릭.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고 집중적으로 유튜브에서 좀 설명도 드린. 이 종목은 바로 전까지 보여드렸던 종목하고 어때요?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자, 추세가 어때요? 상향하고 있죠. 우상향. 누가 보더라도 우상향이죠. 자,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자, 작년에 영업이익이 97억.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1100억 됩니다. 1100억.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배 급증입니다. 10배. 자, 올해가 끝이냐? 내년을 볼까요? 내년에는 지금 1600억대.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40% 정도 급증. 내년도 급증. 내후년도. 그렇죠? 자, 실적 좋죠.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의 수급 한번 봐볼까요? 최근 한 달간 9월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수급을 보시면 기관이 77만 주 엄청나게 쓸어 담았고 개인이 반대로 73만 주를 팔았습니다. 수급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굉장히 좋은 거죠. 기관이 이렇게 사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광밴드, 조선주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조선주는 왜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조선업황이 제2의 호황기라고 그랬어요. 자, 왜냐하면 성가, 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폐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선. 왜냐하면 수명이 다한 선박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교체 수요가 있겠죠. 조선 쪽에 선박의 보통 수명은 거의 2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년 정도 사이클이 된 선박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박들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토는 지금
중국을 잠재적인 위협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 그러면 악토에서 선박 발주를 중국에다 할까요? 안 하겠죠. 또 네 번째. 자, 지금 조선 3사 대형 사는 지금 3년치 일감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익성이 없는 선박에 대해서는 수주를 안 합니다. 왜? 이미 3년치 안정적 일감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쁜 건 안 해요. 수익성이 좋은 것만 할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선 업황은 상당히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주 이 성광밴드 최근에 좀 조정을 했죠, 조선주가. 하지만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 중이고요. 그다음에 성광밴드 실적 보시면 작년에는 이 81억 적자였는데 올해는 지금 314억 대폭 흑자. 또 내년에도 지금 500억대 영업이익 급증하고 있죠. 그리고 성광밴드 수급 봐볼까요? 기관은 좀 팔았어요. 32만 주. 이거를 개인이 22만 주 샀는데 개인만 샀으면 문제인데 외국인이 또 13만 주를 사놨어요. 외국인이 최근에 좀 샀죠. 기관들이 팔면. 네. 그래서 수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기관들이 이렇게 팔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또다시 이쪽으로 수급이 붙으면 또 기관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조선업 쪽 업황이 좋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에 조정해서 121동평균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고 비슷한 태광이라는 종목도 조선 기자재주 성광밴드랑 비슷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여전히 추세는 상향 중이에요.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태광의 실적 작년에 영업이익이 135억이었는데 올해는 367억 영업이익이 200억 급증이죠.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영업이익이 586억 예상치인데 올해 대비해서 또 200억 급증이에요. 매년 200억씩 늘어가요. 미친듯이. 엄청나죠? 실적 좋습니다. 수급 볼까요? 태광의 수급 성광밴드보다는 더 좋네요. 기관이 한줄 샀습니다. 성광밴드는 기관이 팔았는데 이 태광은 지금 기관이 23만 주 샀어요. 최근 한 달간. 그리고 개인이 12만 주 팔고 외국인이 지금 거의 7만 주 정도. 그러면 이게 성광밴드보다는 수급이 더 괜찮은 모습. 근데 이 조선 기자재 쪽은 성광밴드나 태광이나 거의 비슷한 움직임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중에서 지금 제일 수급이 괜찮은 현대미포조선, 중대형주 중에 현대미포조선도 최근에 좀 빠졌지만 지금 추세는 상향 중에 살아 있습니다. 아직 추세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의 실적 한번 볼까요? 올해는 지금 202억 적자인데 작년에 2100 적자에서 지금 영업 적자가 지금 마이너스 10분의 1입니다. 영업 적자가 대폭 축소됩니다. 그리고 내년의 실적이 지금 2300억대입니다. 자, 이때 보세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턴라운드가 되는 거죠. 내후년도 좀 영업이익이 엄청나죠. 조선업황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한동안 오랫동안 조선업황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제 돌아서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조선 쪽. 그리고 뭐 여전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까지 가장 강했던 2차전지 쪽이 있겠죠.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또 2% 상승하면서 또 종고점 부근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강하죠? 아까쯤에 먼저 보여드렸던 종목은 타액의 추세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죠? 추세 좋고 실적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작년 대비해서 거의 7천억 급증 그리고 내년에는 또 2조 3천억대 영업이익이 1조 급증 내후년도 1조 급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수급 볼까요? 수급 보시면 최근 한 달간 개인은 63만 주를 팔았고 외국인이 46만 주 매수 기관이 20만 주 매수 완전 좋은 수급이죠.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꼬꾸라지는 종목 말고 이런 종목들이 더 올라간다니까요.
이런 종목들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이런 쪽에 돈이 계속 붙어요. 그래서 그리고 삼성 SDI도 좀 괜찮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강하게 튀어오르고 오늘 또 강하게 반등하면서 삼성 SDI가 이제 그동안 이 지금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5월달 고점, 8월달 고점, 9월달 고점을 못 넘으면서 오랫동안 박스권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걸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추세 괜찮죠? 그리고 실적 보시면 삼성 SDI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올해는 1조 7천억, 올해는 영업이익이 7천억대, 거의 8천억까지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거의 5천억 늘어나요. 내후년에도 급증. 좋죠. 자, 그리고 수급. 삼성 SDI 한 달치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46만 주 샀고요. 기관이 10만 주 샀습니다. 근데 개인이 54만 주를 팔았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급이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중에 지금 가장 센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최근에 뭐 대규모 수주 맞죠. 오늘 또 4%가 급등하면서 종가상으로 신고가를 내버렸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죠. 추세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 보시면 작년 영업이익 1200억대에서 올해는 거의 2000억 급증이죠. 내년에는 3400억대, 내후년에는 지금 거의 5000억 가까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급증 좋죠? 수급 볼까요? 포스코 케미칼 수급 최근 한 달간 기관이 46만 주 샀고 외국인이 35만 주 샀고요. 개인만 80만 주 넘게 팔았습니다. 엄청 좋죠. 완전 좋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말씀 안 드렸던 게 뭐냐면 월봉을 한번 보시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2017년도부터 이제 시세가 출발하는데 이때가 거의 만원대였거든요. 만원짜리가 거의 19만원, 거의 20만원 갔으니까 이 구간에서 지금 10배가 올랐다. 20%를 자르면 거의 2000%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더라도 그바에 또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지켜보실 필요는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밑으로 꼬그라지는데 이 종목은 계속 신고가 내고 가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지 엔캠 종목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2차전지 종목 중에서 계속 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엄청 매력적인 종목. 물론 포스코 케미칼도 괜찮은 종목이긴 하지만 엔캠의 매력은 뭐냐면요. 일단 차트로 보면 상장 이후에 작년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밀렸어요. 밀리면서 고점 대비 몇 %까지 빠졌냐면 마이너스 67%까지 빠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67%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7월 달에 저점을 잡아요. 그리고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 상승 이후에 눌림목, 상승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추세가 어때요? 이제는 이 구간은 하락 추세였는데 이 구간은 지금 상승 추세로 지금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추세가. 그리고 실적 봐볼까요? 작년에 260억 적자, 올해는 예상치가 마이너스 지금 78억 적자입니다. 적자 규모가 확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제 실적이 내년부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78억 적자인데 내년엔 예상 영업이익이 711억입니다. 2019년도에 영업이익 127억, 2020년도에 또 125억, 2021년 적자, 올해도 적자. 근데 영업이익이 지금 711억. 이 종목이 지금 국내에 지금 전액 국내 1등이죠. 4대 소재 중에 하나의 1등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증설입니다. 증설하면 어때요? 당연히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 보자고요. 올해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내후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상. 자, 실적 좋죠. 수급 볼까요? 자, 엔캠의 수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관이 지금 최근 한 달간 31만 주, 32만 주를 샀습니다. 기관이. 그리고 외국인이 15만 주, 16만 주 팔고 개인이 13만 주를 팔았습니다.
자, 기관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어요. 여기다 만약에 외국인까지 매수에 가담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가는 더 멋지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이 아니죠. 지금 대부분이 거의 고점 대비해서 지금 계좌가 거의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정도는 거의 다 빠졌을 겁니다. 이 지금 빠진 계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차트가 후하향하고 있는 종목들을 사시면 안 되고요. 후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업황,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2차전지, 조선, 태양광업 풍력도 있겠죠. 이런 쪽. 그다음에 실적이 계속해서 급증하는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급증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가 우상향을 하는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야 지금 손실나는 계좌를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같이 빠졌는데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주도주는 지수하고 상관없이 강하게 우상향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고 차트가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